자, 저 마레가 이번에 용산 아이맥스에서 우리 우파루파, 예쁜 우파루파 친구의 도롱차와 같이 버즈 라이트어를 본 감성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즈 라이트어 영화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토이스토리를 전혀 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맞습니다. 저 마레가 이 영화를 볼 때 제일 유의해서 봤던 게, 토이스토리 내용을 알고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봤는데 전혀 보지 못하더라도 토이스토리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토이스토리를 되게 열심히 봤다. 나는 버즈 라이티어라는 캐릭터의 장난감에 원래부터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아주 굉장한 팬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정말 라이트이어 뽕이 미친 듯이 차올라요. 이 영화를 보면은 당장 우주로 떠나고 싶어질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 앤 비욘드만 약간 무한 반복하게 되는. 자, 우리 롱차 씨의 소감을 저 마레가 얘기해 주자면은 우리 롱차 짱이 영화 보기 전 기대감. 아, 근데 버즈 라이트이어 그거 토이스토리에서 겁나 재수 없던 놈이었는데 지금 완전 재수탱이에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었는데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라이트이어 너무 멋있어. 게다가 좀 잘생긴 것도 같아. 라이트이어 완전 최고야. 야, 영화 속 라이트이어 너무 멋있더라. 이래가지고 평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세뇌당했다고? 아,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라이트이어라는 인물을,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인물을,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줘.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토이스토리 영화를 안 보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혹시 토이스토리 영화가 진입장벽인 것 같아서 영화를 안 보지 말아야겠다.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롱차도 토이스토리 스토리를 거의 기억을 못하고 본 상태였는데 애초에 토이스토리 스토어 버즈와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줘요. 자, 스토리는 근데 자, 스토리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 이 토이스토리와 무관한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냐? 저 마레랑 롱차는 안타깝게도 앞에 좀 영화를 늦게 들어가서 앞부분을 좀 못 보긴 했지만 대충 앞부분을 몰라도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우주 특공대 소속 우주 특공대 소속으로 우리 버즈와 호손이랑 호손 성이에요. 호손과 이제 신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의 목적은 이 커다란 우주선을 이끌고 인간들을 정착할 만한 행성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사 귀환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었습니다. 본래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착한 행성에 굉장히 이계 벌레들이 살고 있었고 이상한 덩쿨 같은 것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서식지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행성을 뜨려고 하는 순간 습격을 당했고 거기서 버즈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급하게 긴급 탈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커다란 사람들을 실어놓은 우주 함대를 빠르게 몰아서 행성을 대기권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우주선이 커다랗게 부딪혀버려요. 약간 우주선이 저거 뭐냐면은 포스터 저 왼쪽 밑에 보이시나요? 저걸 영화에서는 털립이라 그래서 계속 순무라고 부르거든? 영화에서는 계속 순무라 부르거든? 그래서 저 앞으로는 우주선을 순무라고 하겠습니다. 저 순무가 좀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파트라 저 순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기술자들이랑 우주 특공대들이랑 근데 우리 순무를 버즈가 몰다가 그만 절벽에 부딪히고 추락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파손이 일어나요. 그 파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순물을 가동시키기 위한 특별한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는 어떤 크리스탈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탈 에너지가 유일무이한 연료이자 행성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연료는 하이퍼 점프라고 약간 스타워즈 팬들은 알만한 용어인데 스타워즈에서도 행성이나 어디 방문할 때 갑자기 초광속으로 우주가 피용 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약간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몇 광년씩 떨어져 있는 행성간을 빠르게 점프할 수 있는 워프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하이퍼 점프라는 용어로 영화에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하이퍼 점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탈 연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버즈가 비행선을 잘못 정말 까딱 실수한 바람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뀝니다. 일단 행성에 임시 거주를 하면서 이제 버즈가 자기는 자진 사퇴하겠다 그러는데 사령관이었던 호손이 그러지 말고 책임이나 지라고 이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래서 뭐 책임을 지라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내냅니다. 그 크리스탈 에너지를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서 하이퍼 점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연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연료를 이제 처음 테스트 연료를 만들기까지 1년이 걸려요. 처음 테스트 연료를 만들기까지 1년이 걸리고 이 테스트 연료로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은 4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 점프가 되는 최적의 연료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연료들은 쓸 수가 없는 그 연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파워만 주는 연료를 찾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버즈가 첫 번째 시행을 합니다. 테스트 비행을 하는데 테스트 비행에 4분이 걸린다 그랬거든. 버즈가 돌아왔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맞이해줬던 굉장히 땅딸막한 귀여운 엔지니어 아저씨가 있었는데 4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엔지니어 수염이 엄청 덥수룩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염 길렀어? 너 그 짧은 사이에 수염을 길렀네 이러니까 네 뭐 그래서 버즈가 뭔가 이상한 눈치채고 물어보죠. 나 얼마나 갔다 왔던 거야?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4년쯤 지났어요. 4년하고 또 2개월인가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비행 동안 버즈는 광속에 가까운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 팽창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불과 4분의 비행에 4년의 시간이 행성에서는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즈가 일단 사령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어떻게 할지 보는데 버즈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웠던 게 버즈가 본인의 잘못으로 이 행성에 어쩔 수 없이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때문에 그 책임감을 벗어나려고 계속 비행 실험을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발버둥을 친 거야. 맞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버즈라는 인물은요. 자부심도 엄청 강하고 굉장히 FM형 인물이에요. FM형 인물이에요.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우주특공대원은 현장에 투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우주특공대원임과 동시에 굉장히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악몽을 꿉니다. 버즈가 첫 번째 비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악몽을 꿔요. 자기 때문에 고립돼 버린 악몽을. 그리고 그 친구이자 사령 상관이었던 호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 고양이 보이죠? 고양이를 선물로 줍니다. 고양이를 선물로 줍니다. 저 고양이 이름은 삭스예요, 삭스. 너무 귀엽죠? 삭스 하면은 실제로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양말의 삭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 고양이가 정말 귀엽습니다. 솔직히 삭스만 보러 이 영화를 보러 가셔도 됩니다. 삭스를 위해 저 영화를 보러 가셔도 됩니다. 진짜요. 저 말에도 집사고 롱차도 집사였기 때문에 고양이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고양이의 그런 특성을 반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진짜 미쳤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말을 하는 고양이 로봇이에요. 반려 로봇입니다. 정확히는. 처음에 버즈가 비행을 끝내고 왔을 때 되게 귀찮게 굴어요. 막 이렇게 발목에 부비부비도 하고 막 저랑 게임하지 않으실래요? 당신 성격에 맞추면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당신의 멘탈이 날아갔을 거라 그래서 사령관님이 특별히 케어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이러면서 굉장히 약간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버즈가 삭스한테 이 해결되지 않은 연료 문제를 그럼 네가 풀고 있어. 난 갔다 올게 이러면서 휙 비행을 떠나버려요. 삭스는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AI다 보니까 맞아요. 말도 하고 똑똑하고 잘 때는 백색 소음도 내주는데
아니 백색 소음이 너무 웃겨. "백색 소음 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이런 소리 내고 있어. 이거는 꼭 영화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튼 그로 인해서 버즈는 몇 번의 무려 10 번이 넘는 비행을 합니다. 10 번이 넘는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40 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여기 사람들은 점점 자손도 만들고 발전을 해 가지고 이 순무가 진짜 커요. 그래서 이 안에 싣고 온 인간들과 기술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버즈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몰고 이 행성을 떠날 생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여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가정도 꾸리고 실제로 버즈의 친구이자 상관이던 호손 사령관이 매번 나이가 들어갑니다. 버즈가 여행을 갔다 올 때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연인과 아이를 갖고 아이는 또 다른 이와 결혼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단 4분의 비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령관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이퍼 점프를 도전하는 모습을 미친 듯이 엄청난 속도로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계속 막 미친 듯이 돌아가요, 그 연출 자체가. 비행하고 돌아오고, 비행하고 돌아오고, 비행하고 돌아오고. 진짜 제가 말한 이런 속도로 연출이 쫙 전개가 되다가 딱 버즈가 평소처럼 사령관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녹음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로지 그 마지막 임종 전에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사령관의 모습으로 사령관과 버즈의 일단 이야기는 첫 번째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령관이 와요. 아무래도 사령관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사령관이 후임으로 왔는데 버즈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굳이 이 행성을 떠날 필요가 있어. 이러니까 버즈가 무슨 소리예요. 이제 정말 거의 다 됐다고요. 내가 이 행성에서 모두를 탈출시켜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근데 생각해봤는데 뭐 이계 생물 같은 거는 그냥 레이저 방어막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결심했어. 레이저 방어막으로 그 애들 다 내쫓으면서 좀 제한된 구역이라도 우리끼리 알아서 살지 뭐. 이래가지고 버즈가 약간 쓸모 없어진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겨요. 근데 거기서 좌절할 버즈가 아니죠. 버즈가 그 한 가지 알아낸 게 삭스가 62년 그 버즈가 몇 번이고 비행을 반복하는 사이에 연료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연료의 최적의 배합을 찾아가지고 이 연료라면 이론상으로 하이퍼 스피드가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했는데 사령관은 삭스가 굉장히 만능 로봇이에요. 물론 삭스 정도의 로봇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6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삭스의 배합에 맞춰서 그 크리스탈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몰래 비행기를 타고 나갑니다. 정말로 삭스의 말대로 하이퍼 스피드에 성공을 해요. 하이퍼 스피드에 성공을 하고 행성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하이퍼 스피드에 성공한 탓인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상한 알 수 없는 외계 로봇들에게 이번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안쪽 기지는 지금 포스터에 있는 여기 안쪽 기지란 순무는 로봇들에게 방어막을 세운 건 좋았는데 다시 말하면 방어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어막들이 로봇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버즈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채로 저 지금 포스터 속에 있는 다른 인물들 보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사령관의 손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사령관의 손녀고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과 함께 이제 외계 로봇을 물리치는 계획을 세우는데 손녀가 저렇게 훌쩍 커버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버즈에게 있어서는. 근데 버즈가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도 실제로 버즈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이 행성에 고립되지 않았다면은 맨 처음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이 행성에 고립되지 않았었다면은 연인을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령관이 처음부터 연인이 있던 게 아니고 이 행성에 고립되면서 어떤 연구원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연인과 약혼을 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약혼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또 갖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손녀가 여기 있는 이지라는 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저 뒤에 있는 로봇들이 외계 로봇이 맞나요? 싶을 텐데 네 맞아요. 저 포스터 뒤에 있는 애들이 외계 로봇인데 여기서는 토이스토리 스토리 조금 알아야 됩니다.
토이스토리 2를 보면요. 토이스토리 1은 우디라는 옛날식 장난감과 버즈 라이트어라는 최신식 장난감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다면은 스토리 2편은 버즈 라이트이어의 이제 그 적관계, 버즈 라이트이어가 약간 우주 영웅 같은 포지션이라면은 그 적군인 마왕 같은 느낌으로 zurg라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zurg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 뒤에 있는 게 토이스토리 팬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울 얼굴이 zurg인데 맞아요. zurg. 아마 Z-U-R-G였는데 Z-E-R-G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음은 맞아요. 그 스태크래프트 저그랑 거의 똑같습니다. zurg라는 그 마왕인데 이제 저 갑자기 사실 전개를 보면은 살짝 뜬금이 없거든요. 뭐지? zurg가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났지? 뭐지?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버즈에게도 22년이라는 공백이 있고 저희 관객들도 버즈와 같은 시점에서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전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얼마 전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녀가. 저 소녀 이지가 얼마 전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로봇 함대를 격파시킨 다음에 다시 순무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탈 배합한 거를 꽂아가지고 행성을 살출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포일러 있습니다.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zurg가 원래 토이스토리 2에서 보여주는 zurg는 그냥 마왕 로봇 같은 느낌인데 영화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zurg가 되게 큽니다. 원래 zurg가 저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는요 버즈랑 그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즈랑 그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됩니다. 원래는. 맞지? 우리 검색해 오신 분들 있구나. 맞지? 살짝 마징가지트 흑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래는요. 자, 보세요. 둘이 키 차이가 나도 이 정도 나야 됩니다. 여기 포스터에서 비교한 것도 보이죠? 원래 키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정도 나야 되고, 원래 그냥, 마왕 포지션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뭐 무기 같은 거는 잘 반영을 해놨는데, 뭔가 살짝 부자연스러워요. 뭐지? 왜 zurg가 저렇게 크고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로봇입니다. zurg가. 그래서 뭐지? 이러고 실제로 zurg가 버즈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버즈와 그 크리스탈 에너지를 자기 비행선으로 가져오는 게 목적인 것처럼 굽니다. 맞아요. 옛날 2D 버즈 라이트어가 인기가 많아서 2D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완전히 판타지 스토리여서 거기도 zurg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zurg도 그냥 비슷한 인간형 로봇이야. 인간형 로봇이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형 로봇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뭐지? 싶고 zurg가 버즈를 보더니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대사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버즈와 크리스탈을 모두 가져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납치당한 거죠. 납치를 당하고 이제 버즈가 대체 넌 누구냐고 정체가 뭐냐 이러고 추궁을 하니까 누군가가 몸체에서 내립니다. 진짜 조종석에 사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조종석의 사람은 60초 후에 아닙니다. 그 zurg 조종석의 사람은 버즈였어요. 또 다른 버즈였습니다. 50년 뒤의 버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50년 뒤에 아주 늙어버린 버즈였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관객들 소리 조금 질렀습니다. 여기서 관객들 진짜로 좀 찐텐으로 살짝 소리 지르는 관객들 여기저기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도 있었거든요. 저 말해도 약간 이러고 뭐야?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알려줬는데 그 하이퍼 스피드에 도달했을 때 방금 말에 여기 어서 근데 지금 스포일러 중이라 조심해야 돼. 그 하이퍼 스피드에 버즈가 도달했을 때쯤에 약간 멀티버스 요소가 대놓고 멀티버스란 단어를 쓰진 않지 멀티버스 요소로 그러니까 시간선이 다른 버즈는 행성에 도착을 했지만 그때 버즈는
오히려 몰래 비행선을 훔쳐서 달아난 것에 대한 추궁을 당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비행선을 급하게 이끌고 그 행성을 다시 탈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사령관들이 다 체포해 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다른 시간선의 버즈는 행성을 급하게 탈출해서 나와 보니까 버려진 비행선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초고도의 기술을 가진 버려진 비행선이 하나 있어서 그 비행선을 탔더니 이 로봇들과 함께 이 부하 로봇들과 함께 절그의 몸체가 있었던 거죠. 약간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외계 비행선에 다른 시간선의 버즈는 탑승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크리스탈 연료로 모두 소모하면서 시간을 계속 되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되돌리고 해서 가장 이전으로 되돌린 시간이 바로 지금의 버즈가 있던 시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버즈를 찾으러 왔던 거예요. 버즈를 찾아서 자기는 과거로 못 돌아가도 이 버즈만큼의 과거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이든 버즈가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전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리로 인해서 잘못했던 실책. 그래서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이 버즈도 동의를 합니다. 맞아. 우리가 돌아가면은 행성에 비행선이 안 부딪히고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럴 일이 없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아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악몽으로 나올 만큼 그것은 언제나 버즈를 짓누르고 있던 끔찍한 죄책감이자 무게니까. 근데 버즈가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이지도 사라지고 진짜 다 없던 게 되네? 그러면서 살짝 소름 돋는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간 여기에서의 삶을 꾸려왔어. 우리만 빼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행성에 정착해 나가고 자신들의 자손을 만들고 삶을 꾸려나갈 동안 우리 버즈는 계속 비행한 탓에 이 행성에 정착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를 돌린다고 한다는 행동 자체는 버즈의 순수한 욕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전히 버즈의 욕심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의 버즈는 그래서 그 대사를 딱 버즈가 얘기할 때 확 소름이 돋았어요. 맞지. 왜냐면 사실은 버즈가 갖고 있는 죄책감에 비해서 사람들이 버즈를 원망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버즈의 내면적으로 버즈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죄책감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영화 내내 누구도 버즈한테 "너 때문에 내가 고향에 못 갔다."라든가 "너 때문에 이 행성 탈출 못했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들 버즈를 계속 응원하고 독려하고 그냥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버즈는 점점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해주는 모습에 이 행성 어떻게든 탈출시켜야 되고 그게 우주 특공대로서의 나의 사명이야 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미래의 자신에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건 잘못되었다. 우리들만이 이 행성의 삶을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흑화한 버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의 버저가 흑화합니다. 흑화한 미래의 버저가 이제 버저한테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 애가. 넌 내가 아니야. 너 되게 애가 물러졌어." 이러면서 강제로 크리스탈을 뺏어서 그 시간 역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납치당한 버즈를 구해주러 이 3인방이 또 출동을 해주죠. 3인방과 고양이 싹스까지 출동을 해줍니다. 고양이 싹스까지 출동을 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물들이 다 뭔가 갈등이 있어요. 저 땅딸보 할머니는 범죄 이력으로 그 제가 재소자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고, 왼쪽에 이지 이 손녀는 놀랍게도 사령관이었던 할머니만큼이나 우주 특공대를 되고는 싶었지만 우주 공포증이 있었어요. 우주 공포증이 있었고, 아니요,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바뀌기 직전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의 악행으로 과거가 바뀐 거다. 근데 과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계속 시간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즈가 자폭 장치를 가동을 시킵니다. 이 저그가 있던 함대의 자폭 장치를 가동시켜서 이 기술력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시간 역행이라는 기술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으로 비행선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4명이서 탈출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같이 저그가 끈질기게 찾아와요.
마지막 마지막에 저그가 끈질기게 와 가지고 그 연료만 빼내서 훔치려고 하는 순간에 버즈가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우주선을 탈출해서 그 크리스탈을 들고 있는 저그한테 레이저를 쏴 버려요. 그 크리스탈은 엄청나게 응축된 연료라서 폭발하면은 굉장히 크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쏴 가지고 저그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일무이한 그 크리스탈 연료는 버즈의 선택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버즈가 집착하던 크리스탈 연료였는데 자기 손으로 그걸 없애면서 미래에 흑화돼 버린 자신의 존재를 없애버려요. 아니요. 버즈의 단독 비행선에만 저그가 붙어있던 상황이었고 멀찍이 이렇게 쏴 가지고 물론 그 폭발 파동 때문에 버즈는 조금 밀려나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하강하는 함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좀 다쳐요. 근데 다쳤을 때 그래픽이 미쳤어요. 이제 보통 굴러서 다치면은 단순히 피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고 멍이 좀 들고 스크래치도 나고 이런 식으로 자잘한 상처들이 다양하게 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다 표현이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버즈가 이렇게 맨 얼굴로 땅에 뒹구는데 그 맨 얼굴로 땅에 뒹굴고 얼굴에 난 그 멍이나 상처들이나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자잘한 부상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 변태들이요. 이번 영화에 저 마레가 감히 다는 건데 디테일을 진짜 싹 다 갈아 넣었습니다. 정말로. 약간 야 우리 어디까지 리얼하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눈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버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다르게 먹은 거죠. 이 행성, 그러니까 언젠간 이 행성을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사령관이 이제 버즈에게 새로운 임무를 냅니다. 이 세계에서는, 저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를 침략하려고자 하는 존재가 많다. 그대들을 우주 특공 방위대로 임명해서 우리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옆에 있던 자기들 경비원에서 최정예팀을 꾸리라 그랬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4명의 멤버들이 모두 버즈와 여기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우주 특공 방위대가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쿠키 영상은 3개가 있고요. 쿠키 영상 내용도 알고 싶으세요? 네, 쿠키 영상까지는 안 알려줌. 야 이거 영화 꼭 보고 와. 쿠키 영상 무조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쿠키 영상 안 보면 진짜 쌉손해입니다. 쿠키 영상 안 보면 쌉쌉쌉 손해니까 궁금하면 쿠키 영상을 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스포일러 감상해라고 했지 스포일러 대잔치는 안 되기 때문에 나 영화 안 봐! 누나 초반에 놓친 부분이 근데 쿠키가 정말 좋습니다. 영화관이 다 보여주길 바랄 수밖에요. 처음에 행성에 내려서 그 행성을 조사하는 장면이었구나. 자, 쿠키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쿠키, 나머지 2개는 약간, 재미있는 쿠키 같은 느낌이었는데, 쿠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쿠키가 제일 중요했거든.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였어. 토이스토리 여기서 버즈가 처음 등장하는 뒤에 나온다고? 봐봐, 토이스토리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저렇게 잘 돼 있다니까? 근데 쿠키는 뭐였냐면은 저그가 안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저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그가 우주에 떠다닌 채로 눈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쿠키가 끝납니다. 큰 거 알려줬다. 버즈 라이티어 2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죠. 버즈 라이티어 2를 누가 봐도 암시하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라이티어 2라니 2편 내줄 거 가면 어떡해. 누가 봐도 2편 갈게요. 정말로. 자 이렇게 줄거리는 큼직하게 저 마레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큼직큼직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꼭 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맥스 특수 기술이 적용된 영화라서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는데 영화 모니터의 크기가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주 공간으로 하이퍼 스피드를 하는 장면이라는 거 빨려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으로 화면이 조정이 되고요. 정사각 느낌으로 화면이 조정이 되고 이제 뭔가 그 과거 회상이라든가 진지한 연출 같은 부분에서는 위아래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잘라가지고 조금 더 의도적으로 잘라서 약간 조금 더 시네마틱 같은 연출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좌우 양방향 좌우 위아래를 자유자재로 필름이 약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름 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된 건지 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물론 롱차는 눈치를 못 챘다 그러긴 했어. 롱차는 난 눈치 잘 못 챘는데 나중에 아이맥스가 난 이거 또 볼래 싶더라 얘기를 하더라고. 장준식이 이거 또 보러 가고 싶다고. 자기 아는 친구랑 나중에 같이 또 보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말해가 아주 강추했어요. 두 번째 볼 땐 꼭 봐봐. 되게 화면이 장면 연출에 맞춰서 왔다 갔다 크기가 조절이 됐다고.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시원시원한 액션과 연출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연출과 다이나믹한 연출들이 예를 들면은 이 이지 손녀가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이지라는 손녀가 우주 공포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주 공포증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우주에 표류당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표류당하기 쉬운 상황인데 실제로 표류를 당할 뻔하거든요. 우주에 이렇게 둥둥둥 생각해봐. 너무 무섭잖아.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실제로 다룬 공포도 우주 공포였고요. 우주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면서 둥둥둥 떠다니는 그 공포. 어머나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아유 월야하랑님 남인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스포일러 감상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남인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나나.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스포 감상회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우리 남인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립시다. 월요하랑님 오늘 방송 너무 고생 많으셨고 소중한 남인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월요하랑님도 혹시 버즈라이트어를 보셨나? 무슨 영화예요? 여기 오른쪽에 포스터 보시다시피 버즈라이트어 영화 스포 감상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남민분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상회를 끝나고 남민송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팔로우 고맙습니다. 용용 마하 어서오세요. 월요하랑님 오늘 방송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근데 하필이면 스포 감상회를 하던 중이었어가지고 애꾸꾸꾸 팔로우 너무 고맙습니다. 남인분들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어서오세요. 반짝이는 걸 사랑하는 해로운 견습대사 마레플로스라고 합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 봤던 영화 스포일러 감상회라든가 게임 플레이라든가 컨텐츠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적적하실 때 저 마레를 기억하고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땡큐.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스포일러를 혹시 듣기 싫어하시는 남인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나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갈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 퇴장은 잠깐 왼쪽으로 제가 방제가 바뀌면 스포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 혹시 여유가 되시면 다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줄거리 엔딩은 끝났는데 이 영화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화의 장점들. 영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가. 일단 시원시원한 액션과 연출의 일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손녀 이지가 우주를 건너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주를 건너서 극복해야 하는 장면이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지가 거기서 살짝 궤도를 잘못 타버리는 바람에 정확히는 이지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근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주에 표류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진짜 흡사 그래비티 영화 그 이상의 공포감을 안겨줬어요. 그래비티 영화 그 이상의 공포감을 완전히 안겨주는 연출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일단. 그리고 하이퍼 스피드라든가 그 실험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초광속으로 하나의 점을 향해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의 연출이 있는데 와 그거 저 스타워즈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스타워즈 워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아이맥스에서의 몰입도가 높냐면요. 3D 안경을 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특정 장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과 특정 장면의 우주의 그 압박감과 그 쫓기는 느낌이라든가 아이고 구독과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영영. 아유 우리 안녕 영영이니까 월요하라 영영님께 월요하라님께 구독과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3D 안경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연출들이. 몰입해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야. 영화 자체의 연출들이 아이맥스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만 이따 볼게요. 조금만. 우리 얘기 살짝 끊기는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볼게요. 팔로우 고맙습니다. 용용. 그래서 정말로 3D 안경이 없이도 아이맥스 중앙열만 차지할 수 있다면은 정말 누구든지 즐겁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도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아이맥스만을 위한 특수 효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 화면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줄어졌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말씀을 방금 들었잖아요. 그 연출은 이전까지 그 어떤 아이맥스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연출입니다. 오직 버즈 라이트어에서만 이번에 도입한 신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픽셀 특성상 성공에 맞춰서 잠시만요. 안 돼!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있어! 잠시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리가 오늘 퀵으로 받을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퀵 발송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 마리가 그때 되면 잠깐 자리를 또 비울 수도 있어요. 뭘 퀵으로 받았는지 궁금하겠지만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그래서 이 영화는 아주 시원한 액션과 다이나믹한 연출들을 아이맥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갖가지 좋은 뜻으로 갖가지 실제로 영화에서 오마주를 한 것도 같아요. 나사장 그래비티라든가 이런저런 영화들 오마주 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 말해도 굉장히 우주 영화나 공상과학물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다면이 사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렇게 완벽한 영화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 없죠. 단점들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 그러니까 플레이 타임이 짧았다는 것 자체만이 단점이 아니라 플레이 타임이 짧아 버리면서 너무 전개가 살짝 빠르게 급진전하는 느낌들은 좀 받았습니다. 약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머릿속에서 소화를 하기도 전에 바로바로 다음 전개로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영화의 템포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전개 속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계속 하이퍼 스피드를 성공시키는 그 실험들을 하는데 정말 그 하이퍼 스피드만큼이나 빠른 전개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플레이 타임을 한 상영 시간을 20분만 늘렸어도 조금 더 템포의 쉼표를 찍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는 번역 문제였습니다. 자막 번역가가 누군지는 저 마레가 모르겠는데 이게 저 마레가 왜 더빙으로 볼 생각이 없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자막이 마음에 안 들면은 더빙으로 보려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 귀로 저 마레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해령이다 보니까 귀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마사카 코이츠인가? 이젠 가망이 없어. 살짝 아쉬워요. 완전판 공개로 빨아먹을 수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요. 이 버즈가 굉장히 FM형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말할까? 버즈가 FM형 캐릭터라는 건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각 잡혀 있고 대답도 엄청 그러니까 인물이 차갑군 건 아닌데 대답이 좀 딱딱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각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훈련을 잘 받은 우주 특공대원이다 보니까 꼰대 아니에요. 꼰대까지는 아니고 근데 살짝 꼰대라고도 볼 수 있나?
왜냐면은 신입들을 믿지 않고 신입 교육받지 않은 이들이나 신입들을 믿지 않고 약간 우주 특공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아 개발 생각이 나 가지고 근데 뭐가 아쉬웠냐면은 예를 들면은 네, 아니요를 yes, no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버즈가 쓰는 말버릇이 있어요. affirmative, negative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조직 사회에서 쓸 것 같은 약간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어조거든요. 그게 affirmative. 그쵸. 직역하면 동의한다, 거부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자막에서는 하나도 못 살렸어요. 자막에이션이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막이라는 게 저 말에도 자막 작업이라고 해 봤지만 이 한 줄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 수도 정해져 있지 관객들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자막 글자량은 정해져 있지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묻혀 버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자막 자체에 묻혀 버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곤란, 거절. 마하 용아, 용이가 어서 와요. 지금 스포일러 중이니까 조심하시고. 나는 그냥 방제해도 화면에도 적어놨어. 그쵸. 영어 표현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자막으로 푸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어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 affirmative, negative 하는 그 장면들이 다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딱딱하게 대답하는 버즈의 성격을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건 커다란 스포일러인데 그 zorg에 이제 내렸다고 했잖아요. 조종석에서 내리면서 버즈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dad 이거였어요. 버즈가 하는 첫 마디가 그 조종석의 인물한테 dad 이럽니다. 아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버즈와 아빠가 생김새가 닮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토이스토리 2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은 이제 정신을 차린 버즈 장난감과 수많은 다른 버즈 장난감들과 zorg 장난감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패러디로 zorg가 그 새것인 버즈 장난감에게 I am your father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그 장면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이스토리 2에서 zorg랑 그 다른 버즈라이티어 장난감이랑 아빠 이러면서 막 서로 야구공 캐치볼 하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레퍼런스예요. 이거 혹시 이미 영화 보신 분들도 눈치채셨을까 모르겠는데 그거 레퍼런스입니다. 네, 자기들의 영화를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오마주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실제로 zorg가 버즈한테 I am your father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양이도 C3PO 느낌 나더니 애초에요. 저 지금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zorg 뒤로 서 있는 로봇들 있잖아요. 저 로봇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로봇 건담에 저것과 굉장한 유사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영화가 좀 더 까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오마주가 많습니다. 네, 자쿠! 정답! 자쿠. 건담 저 말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건담 관련 오마주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저 말에는 건담 덕후까지는 아니라서 눈치를 못 챈 것들이 있겠지만 뭔가 경비원들의 그 갑옷 디자인 같은 것도 살짝 일본 애니메이션 메카물이 떠오르는 디자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실제로 사령관이 이제 연인 관계를 맺은 게 연구원이었는데 그 연구원 이름도 일본 이름이었어요. 키코라는 이름을 썼어요. 키코. 그래서 자쿠브데는 즈고크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네. 즈고크를 더 닮았네. 그래. 색깔도 아예 이 색깔로 하나 있더라. 똑같죠? 쟤네가 좀 더 각이 안 졌을 뿐인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면 훨씬 유사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 라이티어에 굉장히 오마주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보는 재미들이 있을 거고 이런 zorg와 버즈만의 그 관계라든가 zorg가 너무 갑분싸 아니 갑툭튀 아니야 zorg가 뭔데 싶더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zorg는 토이스토리 2를 보지 않으면은 본 경험이 없거나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레퍼런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됐는데 라이티어 2가 나온다는 소식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물론 영화 실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영화 별점은요. 저 말에는 진짜 4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점을 뺀 이유는 너무 러닝타임 너무 짧은 러닝타임이 전개를 하이퍼스피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너무 짧은 러닝타임 대비 하이퍼스피드를 하려고 했던 감이 있잖아. 처음 초반은 사실 되게 정신없어요. 처음 초반은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절그가 그 갑자기 나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영화 개연성 같은 거는 좋았어요. 영화 개연성 자막으로 점수를 깎지는 않습니다. 자막은 영화의 잘못은 없으니까요. 진부한 느낌? 글쎄요. 저 말에는 딱히 크게 진부한 느낌 받진 않았는데 뭐 클리셰 물론 저런 약간 약자들 특공대가 되지 않은 약자들이 이제 극복하는 스토리가 클리셰라면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버즈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일단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았고 연출들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아이맥스로 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근데 진짜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았어요. 영화 끝나고 남는 것도 영화 끝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일단은 디즈니는 공식 굿즈로 삭스를 꼭꼭꼭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삭스 안 내면은 처형. 디즈니는 굿즈로 삭스를 꼭 내주십시오. 삭스 진짜 준내 귀엽습니다. 우리 아까 영도 온 게 삭스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삭스가 얼마나 귀여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작정하고 만들었어 삭스를 진짜로 삭스를 아주 굿즈로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귀엽게 만들었어요. 미쳤습니다. 반짝이 살찌게 구했습니다. Your personal companion robot. 삐뽀 삐뽀. 저거만 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영화 보면 훨씬 귀여웠어요. 저러고 꺼내요. 로봇이니까. 털도 완전 북실북실하게 생겼죠. 나도 고양이. 저거 부비는 거 미쳤다고요. 여기서도 네거티브 하고 얘기하죠. 걷는 것도 이제 로봇 반려 로봇처럼 걷습니다. 저 저녁 만들면 되게 특이하죠. 지금 흔들면 삥 부풀어가지고 음식이 데펴져요. 근데 되게 맛없게 생김. 햇맛이 날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 버즈가 입이 짧아. 자꾸 한 입만 먹고 음식이 내려냐. 자꾸 한 입만 먹고 음식이 내려나. 더빙이랑 목소리 거의 유사해요. 더빙만 한번 볼까나? 공감해지는 것 봐. 삭스 귀여워. 그러세요. 여기서 나온다. 수면 유도음 서비스도 있어요. 선택도 가능하고요. 뭘로 해드릴까요? 아니 백색 소음이면 돼. 알겠어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내 마우스 커저가 없어졌대. 잠깐만. 백색 소음. 찾았다. 아닌데 없어졌는데? 찾았다. 휴. 준내게 가지고 싶네. 진짜로. 진짜 1인 1삭스 실기팝니다. 1인 1가구 1가구 1삭스 도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백색 소음 꼭 넣어줘야지. 무조건이지. 그리고 사실 제작진이 제일 원한 것 같은데 맞아. 숙제도 대신해주고 되게 만능해요. 삭스 굉장히 만능입니다. 굉장히 만능 로봇이에요.
굉장히 똑똑이고 상황도 잘 캐리하고. 근데 한 가지 영화가 개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닥스2에 비해서 의문점들을 남기지 않아요. 닥스2는 전개가 개연성이 초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건 왜 저렇게 안 됐고 저건 왜 저렇게 됐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저건 왜 저렇게 못했어 이런 식으로 각종 의문들이 남기는데 이 영화에서 큰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 그런 의문점들을 남길 요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 개, 두 개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한 전개들에 약간 의문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개연성을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너무 얽혀서 그렇다고. 얽지 마! 너무 얽힐 거 풀 생각 없으면 애초에 얽지를 마! 이거 얽지를 마. 아니지. 얽혔다고 해도 뭐 다른 거랑 얽힌 것도 없더만. 다른 거 얽힌 것도 없더만. 왜 닥스2 실드 치세요? 왜 닥스2 실드 치세요? 나가. 닥스2는 어떻게 해도 실드 안 돼. 나가. 그거 실드 안 됩니다. 그거 포기하세요. 망한 영화 맞습니다. 닥스2는. 영화에 재미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망한 영화 맞습니다.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앞에 다른 감독들이 해냈던 거를 그냥 망쳐놓은 거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뭔가 코즈믹 호러 느끼면서 좋았는데 그거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굉장히 너무 옛날식 그거였어요. 너무 옛날식 그거가지고 그러니까 저 마리가 얘기했지만 닥스2의 문제점은 샘 레이미 감독의 연출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럴 거면은 자기 단독 영화를 하나 그냥 찍는 게 맞지 않았나. 너무 영화를 망쳐놨잖아. 닥스의 제대로 된 능력조차도 안 보여줬잖아. 아무튼 그래요. 뭐 닥스2 우리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강추합니다. 근데 다만 저 마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용암액에서 봐주세요. 제발. 왜냐면 아이맥스가 아니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연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용암액에서 저 마레와 롱차가 그랬던 것처럼 찐하고 멋진 경험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버즈 라이트이어 스포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